안녕하세요 여러분, 버니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색 규제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4일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민은행은 암호화폐는 법정화폐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갖지 않는 만큼 시장에서 유통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중국의 규제가 암호화폐 시장에 가한 가장 강력한 단속이라고 평가했다네요. 중국이 내부 단속을 위해 핀테크, 사교육, 연예계, 부동산, 게임에 이어 암호화폐까지 규제의 철퇴를 내렸는데요. 네? 중국 내부 규제인데 뭐가 문제냐고요? 월요지식회를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중국은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대형 시장이라 규제로 인한 여파가 뉴욕 증시는 물론 우리나라에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게임 관련 규제는 중국이 글로벌 게임 시장 2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만큼 10년 만에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다시 글로벌 게임 강국에 도전하던 우리나라에 치명타를 가하며 휘청거리게 만들었는데요. 황금빛 미래를 꿈꾸던 국내 게임 산업에 켜진 빨간불, 홍색 규제는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저 버니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먼저 지금 중국에 몰아치고 있는 홍색 규제는 시진핑 신시대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앞세운 규제 강화 정책을 말합니다. 덩샤오핑 전 주석이 제시했던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경제 발전에 시동을 걸었다면 여기에 시진핑 사상으로 중국을 더 부유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시진핑 주석은 3년임을 앞두고 이를 새로운 지도 사상으로 삼아 사회주의 가치관을 고양하고 빅테크 기업, 사교육, 연예계, 인터넷, 게임 산업 등 사회 전반에 대한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테크를 시편에서도 말했듯 빅테크 기업들의 힘이 너무 커져 당국의 체제를 위협할 정도가 되자 눈의 가시 같은 이들에게 강력한 규제를 선포한 건데요. 이런 규제가 다른 산업에까지 적용되면서 21세기 문화 대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단속 범위도 넓고 처벌 강도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연예계 규제로는 알리바바의 마윈 같은 기업인보다 대중과 더 가까운 연예인들의 영향력을 규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한 중국은 자고 일어나면 새 규제가 나오고 퇴출 연예인 명단 또한 추가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판빙빙, 자오웨이 등 유명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양파오 금지, 팬덤 활동 제약, 과도한 출연료 제한 등의 규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게다가 K-팝 최고의 아웃풋 BTS의 중국 팬덤이 멤버 지민의 생일을 축하한다며 약 4억 원을 모아 그의 사진으로 도배한 전용기 계약을 했었는데 이 사례를 들어가며 팬들이 연예인에게 조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웨이보 내 한국 연예인 팬클럽 21개 계정을 정지하기도 했다네요. 부동산까지 이어진 규제의 칼날은 헝다그룹에도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부동산 개발회사 헝다그룹은 중국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대출이 막히면서 337조 원의 부채를 갚지 못해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헝다그룹의 채무 불이행 우려로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은 물론 우리나라 증시 역시 요동치고 있다네요. 그런데 많은 규제 중 가장 유심히 봐야 할 것은 바로 게임입니다. 다른 규제가 그냥 커피라면 게임 규제는 TOP라고 할 수 있죠. 중국의 게임 산업 규제를 총괄하는 국가신문 출판사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허용 시간을 주말과 공휴일 밤 8시에서 9시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중국 게임 규제를 유심히 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10년 만에 폐지된 셧다운제로 승승장구할 일만 남은 줄 알았던 국내 게임 업계에 제대로 찬물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연예, 부동산, 사교육, 핀테크 등등 다양한 규제들 역시 만만치 않은 여파를 끼치며 몸살을 앓게 했지만 게임 규제는 특히나 국내 시장에 다양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중국 시장이 국내 게임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중국 시장에 많이 의존했었거든요. 중국이 온라인 게임을 정신적 아편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자 중국 최대의 게임 기업 텐센트를 시작으로 게임 회사들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한국 게임 업계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중국 게임 인구는 6억 6천만 명이나 되는데도 이러한 규제들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40개 내외이던 중국의 내자 판호 발급 건수는 2019년 1570건에 이어 2020년 1316건으로 대폭 줄었는데요. 매년 100개 이상의 판호를 얻어내던 텐센트와 네디즈도 2019년부터는 30개 정도만 발급받는다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지 감이 오시나요? 중국 자국 내 판호 발급도 어려운 판에 한국 게임이 판호를 얻기란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 어려운 상황인 거죠. 더 억울한 건 국산 게임의 중국 진출은 막혀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1인당 결제액이 높은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더 고퀄리티가 되어가는 게임으로 규제를 피해 한국을 향하는 중국 업체들의 침략은 아직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시장을 확보하지 못한 한국 게임 업계에 치명적일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번 규제의 더 큰 문제는 판호 발급 중지와 한국 침략으로 기업 차원의 글로벌 진출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 게임 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게임 기업들의 주가가 흔들리다 보니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트레일러 공개로 큰 화제를 얻었던 펄어비스의 도깨비는 GTA, 포켓몬, 젤다의 전설 및 원신을 피어로 비교 가능하다는 평을 얻을 정도로 주목을 받았고, 게다가 검은 사막 모바일의 중국 진출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올랐지만 이번 규제로 중국 진출 불확실성이 겹치며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에서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던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스마일 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 역시 악영향을 받으면서 일각에서는 게임 분석행위라고 부른다네요. 특히 넷마블은 8월 31일 게임과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설립을 발표했는데요. 글로벌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메타버스에 대해 망상으로만 존재하는 개념이라며 가차없는 폭격을 가한 중국 관영 시큐리티 타임스로 인해 중국 진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e스포츠 업계는 선수 유출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e스포츠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고공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니뭐니 해도 페이커와 같은 스타 플레이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게임 산업의 발전과 흥행을 위해서라도 꾸준한 선수 육성과 발굴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올해 스프링 시즌 신인왕 MVP를 독식한 바이퍼 박도현 선수를 비롯한 국내의 우수한 선수들이 중국 리그의 주축으로 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에 이번 규제로 중국 내 청소년 유망주들이 출전 기회를 박탈당하면서 중국 게임단이 한국 내 우수한 인재들에게 더욱 눈독을 들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중국이 한국 선수들을 대거 영입할 경우 개개인은 활약을 할지 몰라도 한국 게임 산업 전체를 봤을 땐 글쎄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중국 내부는 물론 탄탄대로에 놓였던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맥을 끊고 있는 맥커터 홍색 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업계에서도 중국의 이번 규제 강화는 18세 이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현재 중국에서 서비스 중인 게임의 주요 이용층이 성인임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국내 게임사들은 이번 규제를 직격탄으로 맞은 중국 최대 퍼블리셔 기업 텐센트와 함께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했던 만큼 직간접적인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죠. 이번 규제로 기지개를 켜던 한국 게임 산업의 미래에 먹구름이 낀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기회로 삼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 판호 발급과 관련하여 많은 불만이 나왔던지라 새로운 해외 시장을 발굴하고 게임 콘텐츠 외에도 e스포츠나 인터넷 게임 방송 플랫폼 등 다각화된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을 보다 빨리 발굴해야 할 시점이라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시장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중국이 결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공동부유라는 새로운 캐치프레이즈 하에 공산당의 공산을 되돌리고 있는 중국. 진시황의 분석행유,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을 떠올리게 하는 21세기 신문화 대혁명으로 전 세계가 차이나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상황 속에서 앞서 다루었던 게임 산업 외에 또 어떤 시장이 공동부유의 타깃이 될지 월요지식회와 함께 지켜보자고요. 이상 버니였습니다.